택 1팀의 유동구 수석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시간 최대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한 주제는요, GDPI인데요. 전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해 저희 관리자 교육 3, 4차 ISMS-P 정보 자산 식별 부분에서 일부 언급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엔지니어인데요. 조금 더 좀 상세하게 NAC가 어떤 방식으로 장비의 플랫폼을 식별하고 탐지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이 과거에 저희 3점대나 4점대 제품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점에서는 플랫폼 관련해서 저희는 항상 GPDB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지니언 플랫폼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GPDB는 장비의 플랫폼을 식별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저희 지니언스만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근래 이제 5점대가 활성화되면서 기본적인 플랫폼 정보 외에 장비의 상세 정보, 예를 들면 사진이라든가 연결 유형, EOS, EOL 정보, 마이터로부터 제공되는 CV 취약점 정보 등을 제공함에 따라서 GDPI, 디바이스 플랫폼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GDPI의 상세 정보는 각각 노드 상세 화면에 플랫폼 상태에 연결된 링크를 활용해 보실 수 있고, 추가로 관리의 현황엔 필터를 보시면 플랫폼이나 이 CV 목록을 통해 좀 더 축약된 형태로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NAC가 이 장비의 플랫폼을 어떻게 식별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필수 데이터가 요구되는데요. 저희 빨간 박스안을 보시면 첫 번째는 노드 정보 감지 데이터입니다. 엠맵의 데이터베이스고요. 많이들 알고 계실 수 있겠는데, 이 엠맵은 네트워크의 서비스를 감지하거나 식별하는데 널리 활용되는 오픈 소스입니다. 이 데이터에는요, 다양한 제조업체의 OUI, 매개 접두사를 얻어서 제조사를 추이할 수 있겠죠. 추가로 알려진 프로토콜, 그리고 OS 매치, OS 감지를 위한 지문형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 노드 정보 감지 데이터는요, 장비의 플랫폼을 식별하는 주체인, 검사하는 주체인 네트워크 센서에 설치되어 활용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운영체제 정보 감지 데이터는 지니언스 자체 데이터베이스인 거고요. 센서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매칭시키기 위한 백데이터입니다. 이 GPDB에는 현재 잠시 후에 좀 같이 보실 수 있겠는데 6만 개 이상의 디텍션 룰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저희 전담 부서 인력을 통해서 신규 데이터가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식별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고 부분에 윗부분에 이제 트러스트 스코어 100점인 항목이 3개가 보이는데요. 이 트러스트 스코어는 이 용어는 저희가 플랫폼 관련된 기술 지원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파트너 엔지니어분이나 고객이나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트러스트 스코어는 저희가 정의하는 플랫폼 디텍션 룰에 대한 신뢰 점수를 뜻합니다. 에이전트 없이 다양한 장비를 식별을 하는 게 단연코 단순한 작업은 아닌데요. 특정 다수의 단말에 대한 수집 결과는 천차만별 다르겠죠. 더불어 저희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좌측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단일 조건만으로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단일 조건을 조합하는 디텍션 룰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고요. 물론 이 조합이 되면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각각의 모든 디텍션 룰에는 이 신뢰 점수라는 게 부여가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위에 트러스트 스코어 100점인 항목 3개가 있으신데요. 뒷장에서도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100점이라는 거는 저희가 거의 확신한다고 보시면 되는 데이터들입니다. 굳이 계속 말씀드리는 GPDB나 이런 쪽과 비교 단계로 갈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하고요. 물론 동작적으로는 비교하는 절차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요. 이제 100점 미만, 어떻게 보면 99점 이하부터는 가장 높은 신뢰 점수를 가진 디텍션 룰과 매칭될 수 있도록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그 시스코 스위치의 모델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될 텐데요.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높은 트러스트 스코어를 획득을 해서 상세 모델명이 포함된 플랫폼까지 표시되면서 스위치로 분류가 될 수 있겠지만 스위치의 설정 상태에 따라서 미흡한 경우 한 단계 하향 조정된 네트워크 장비로 분류되거나 스위치 같은 경우에 많지는 않지만 간혹은 뭐 기타로 분류될 수도 있겠죠. 항목에 나열된 프로토콜들을 간단히 좀 살펴볼 텐데요. 비보에 작성을 해두었는데 그 엠맵의 개별 기능 등에 의해서 이제 수집되는 부분들은 뭐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엠맵이라는 오픈 소스에 의해서 그 엠맵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펑션을 위해서 수집하는 정보들이고요. 물론 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딥하게 확인을 하려면 관심이 있으시다면 개별적인 스터디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트러스트 스코어 100점인 이 세 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할 필요 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확정적인 정보가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설치됐으면 에이전트에 의한 정보가 제일 정확하겠죠. HP, SLP는 HP에서 개발된 그 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프로토콜인데요. 이 또한 프린터로 분류하는데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 SIP는 음성 및 영상에 사용되는 범용적인 프로토콜인데요.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이제 VoIP로 분류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4번부터는 100점 미만이 되겠죠. GPDB와 매핑이 되는 대상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 SNMP OID나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SNMP 쿼리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얻어오는 건데 OID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의 고유값이 이제 포함되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SNMP를 제공한다는 건 네트워킹 장비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UPnP는 일반 가정이나 홈 네트워크나 미디어 스트리밍 등에 이렇게 사용되는 프로토콜인데요. 스마트 TV, 스마트폰 공유기 등에서도 간혹 이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이 CWP는 저희 NAC에 의해서 수집이 되는 건데요. 이 디바이스가 처음 인프라에 들어갔거나 이인증으로 이렇게 차단이 됐을 때 이제 안내 페이지로 유도가 될 텐데 안내 페이지가 유도될 때 트라이하는 개소들을 아마 저희 센서가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DHCP 부분은 DHCP 패킷 중에 옵션 12번이 있는데요. 이 옵션 12번 필드는 디바이스에 호스트명이 포함되는 필드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 명의 홍길동의 아이폰 이런 식으로 수거가 되죠. 다만 디바이스의 이름을 변경한 경우에는 저희가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12번과 15번 같은 경우는 FTP나 텔레슨 같은 맥락인데요. 서비스에 접속 시에 이제 이런 서비스들은 배너 정보를 띄우는데 저희가 장비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3번, 14번도 유사한 부분이긴 한데 웹 서비스에 접속해서 탑 페이지로부터 이 장비에 대한 이름이나 기타 설명 정보 등을 분류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픈 포트 부분은 노원 포트도 있을 거고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좌측에 보시면 각각의 항목들이 있으신데요. 오른쪽은 이 항목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보면 이 조합된 결과는 굉장히 더 신뢰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로우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신규 단말이 네트워크 센서에 감지되면 바로 이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신규 단말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제 주기에 따라서 센서에 설정된 주기에 따라서 검사가 수행됩니다. 네트워크 센서가 정보를 끝내면 정보 검색을 끝내면 정책 서버로 이제 스캔 결과를 전송하겠죠. 전송되면 정책 서버는 이 수집된 정보를 이제 자체 DB에서 검사를 합니다. 이때 이제 그 단말에 대한 로우 파일이 정책 서버에 남게 되고요. 물론 이 로우 파일은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본문 내용은 좀 많이 복잡해서 보기는 어렵지만 확연하게 이렇게 감지하실 수 있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 로우 파일은요. 매번 스캔할 때마다 스캔 결과를 저희가 누적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책 서버에 제가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저장되는 이 로우 파일은 마지막 검사가 완료된 그 로우 파일은 정책 서버에서 확인이 가능한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죠. 이제 위에, 이제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신뢰도를 검증해서 이제 내려가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에이전트가 설치됐으면 트러스트 스코어 100점, 검사 어떻게 보면 이제 매핑이 필요 없이 이 단말은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PC로 분류하겠다 이런 정의된 대로 이제 플랫폼 분류가 되고요. 물론 DB 아이디가 여기서는 0이지만 이 DB 아이디는 이 에이전트 설치와 별개로 네트워크 센서에 의해 검사가 되고 해서 GPDB와 매칭이 된다면 이 DB 아이디는 그 매핑되는 그 값 아이디로 표시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100이라는 거는 매핑이 되더라도 지정된 타입에 확정하는 그런 타입을 분류할 수 있다. 그 내용인 거고요. 에이전트가 이제 설치되지 않았다 쳤을 때 아까 말씀드린 HP, SLP, SI 또는 SIP 정보를 보게 되는데요. 이 정보는 보시면 동일합니다. 100점이고 물론 전화기라도 이 매핑이 될 수는 있겠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래 보시면 SIP 인포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죠. 저희가 사용하는 그 모임스톤이라는 IP 폰에 대한 정보가 수집돼서 이 기기는 모바일 VoIP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GPDB 매칭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스코어가 43점이고 DB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희 GPDB가 저장되는 DB를 보고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DB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GPDB 매칭된 이 단말,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어떤 단말인지.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 이 GPDB에 매핑된 정보를 이 장표에 담았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DB 아이디가 18415번이죠. 이 트러스트 스코어와 DB 아이디가 있는 상태가 GPDB에 의해서 탐지가 됐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GPDB에도 매칭에 실패했다. 마지막에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이 부분은 또 저희 앞서 말씀드린 트러스트 스코어가 100이냐 아니면 그 이하냐 중요도를 따지냐 이거와 별개로 이 MFOS는 마지막 과정에서 예를 들어 OS 매치 값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자를 파싱해서 예를 들어 리눅스가 포함되어 있다. 리눅스는 대부분 서버로 쓰시기 때문에 분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간단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닉 벤더와 OS 매치가 일치하는 부분을 우선순위를 두고 이런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엔지니어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제일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은 이 40점이에요. 이 엠맵에 의해서 노드가 분류된다고 하면 그 노드에 대한 트러스트 스코어는 40으로 고정이 됩니다. GPDB에 의해서 탐지된 거는 43이나 뭐 99 이하겠죠. 그리고 DB 아이디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여기서도 층에 실패하면 결국은 다 노드로 분류되게 됩니다. 일단은 이 장표에 없지만 이 트러스트 스코어와 DB 아이디가 0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웹 브라우저에 의해서 이게 플랫폼이 탐지된 경우를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쉘이 이단 말입니다. 모바일 웹 브라우저. 보시면 여러 가지 좀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어요. 너무 많아서. 이 내용은 저희 개발자나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보기 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성을 이렇게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긴 한데요. 웹브라우저 인포에 이제 윈도우 정보가 있죠. 있어서 여기 보시면 결국은 매칭된 데이터는 이 트러스트 스코어가 46점이고 DBID가 18068이다. 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모바일 보여드린 걸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제품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잘못 분류되거나 이건 좀 아쉬운데 갤럭시 뭐 S8인데 왜 갤럭시 폰으로 되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제품 내에서 그 노드 상세 정보 플랫폼 옆을 보면 노탕 보고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탄보가 되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데이터를 채워나갈 거고요. 다만 로우 데이터가 없으면 오탄보가 이게 활성화되지 않아요. 이런 장비들은 저희가 이제 스캔했을 때 뭐가 없다 이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버그는 아니고요. 주요한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는 이 노드 타입을 지정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센서에 의한 이 플랫폼 감지는 물론 어느 정도 지금까지 뭐 오랫동안 운영하시지만 어느 시점에 장비의 어떤 엔지니어가 설정을 바꾸거나 이랬을 때 조금 일부 조정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서버나 네트워크 스위치는 지정 처리해서 운영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웨비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